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차량들을 타보러 바로 제주도에 왔습니다. 와! 제주도에 오면 있잖아요, 일단 공기부터 하늘도 다르고 나무도 다르고 그냥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홍시가 이 제주도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포르쉐 올레 드라이브입니다. 이게 무슨 행사냐면은 제 뒤에 또 힌트가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포르쉐 차량들이 저를 반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포르쉐는 최근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부터 전동화 파워트레인까지 굉장히 다양한 파워트레인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보지 못했었던 엄청난 이런 녀석들도 같이 있는데요. 이 행사 같은 경우는 포르쉐의 다양한 전차종을 타보면서 약간 1일 오너, 포르쉐 오너가 되었다라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행사라고 합니다. 저처럼 유튜버라든지 기자들만 참여할 수 있냐? 그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신청을 하시면은 다양한 포르쉐 차량들을 타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11월 초까지 행사가 된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신청을 해서 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내가 포르쉐 오너가 돼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동화 파워트레인 타이칸부터 얼마 전에 출시된 마칸 일렉트릭, 그리고 제가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던 3세대 파나메라도 있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이걸 아직 시승을 못 해봤는데 얘가 이 에어서스가 아주 기가 막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 3시간 정도 다양한 포르쉐의 차종들을 타보면서 아, 포르쉐 오너가 되면 이런 기분이구나, 포르쉐 오너가 돼야 되겠다, 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 차량도 진짜 장난 아니죠. 아, 근데 오늘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차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뽑기를 통해서 내가 탈 차를 골라야 된다고 합니다. 즉, 뽑기 운이 좋아야 된다. 사실 제가 그렇게 뽑기 운이 좋진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타고 싶거든요. 911 카레라 GTS. 제발 이게 나왔으면 좋을 것 같지만 파나메라도 너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다 좋습니다. 포르쉐는 어떤 걸 타든 간에 포르쉐 이즈 뭔들. 잠시 후에 제가 어떤 차를 탈지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고! 여러분, 드디어 제가 탈 차가 정해졌습니다. 이게 총 A조, B조, C조 이렇게 3가지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A조 같은 경우는 911 GT3, 지금 저 뒤에 있는, 지금 저 차에 아마 차도녀님이 타 계실 거예요. GT3랑 파나메라 GTS, 그리고 마칸 터보와 타이칸 터보, 이게 A조입니다. 그리고 B조는 대망의 제가 타고 싶다라고 했었던 제 뒤에 있는 911 카레라 4 GTS입니다. 그 다음에 파나메라부터 해서 마칸, 제일 또 뒤쪽에는 타이칸까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 B조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이거 진짜 너무 타보고 싶어요 했었던 이 911 카레라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혼자 촬영을 와가지고 광영의 황카님하고 같이 촬영을 할 예정인데요. 제가 진짜 타고 싶었던 이 911 카레라 GTS. 근데 디자인 자체가 이거는 끝났어. 그래서 오늘은 한 번은 내연기관, 한 번은 순수 전기차,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탑승을 한다고 합니다. 911 카레라 4 GTS. GT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엠블럼부터 로고까지 블랙 컬러가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와, 그리고 이 후면부에 보니까 머플러도 중앙 집중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딱 봐도 얘는 진짜 장난 아닌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도 현재 구디어 타이어 들어가네. 안쪽에 디스크 로터가 타공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와, 캘리퍼부터 해서 장난 아니야. 그리고 이쪽에는 아마 주유구겠죠. 와, 포르쉐는 이 주유구 캡도 다르다. 이게 바로 포르쉐의 감성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주도에 왔기 때문에 거의 제주도 곳곳을 누벼볼 예정입니다. 약 3시간 동안 총 4대의 차량을 타면서 내연기관도 탔다가 순수 전기차도 탔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달릴 겁니다. 너무 설레네요.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고! 드디어 오늘 제가 이 제주도 올레 드라이브 행사에서 가장 나 이거 너무 타고 싶어요 했었던 차가 정말 운 좋게도 당첨이 되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포르쉐 911 카레라 GTS.
지금 이게 또 T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장착이 되어 있는 911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포르쉐가 순수 전기차 말고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내놨습니다. 이게 시승 행사가 있었는데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갖고 아쉽게도 참석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타봅니다. 일단 이 T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6기통 기반 엔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PDK 지금 8단이 들어가 있어서 진짜 그냥 짜릿해요. 짜릿합니다. 사실 오늘은 제주도 드라이브 그리고 또 앞에 인스트럭터 리드카가 있고 다른 분들도 대열 주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아쉽게도 고속으로 주행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드라이브의 하이라이트는 뭐다? 제주도에서 다양한 포르쉐 차량들을 타면서 이 포르쉐 오너가 된 기분을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제주도로 오면 항상 이제 렌트카를 렌트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K5나 뭐 소나타 그냥 뭐 소소한 그런 차량들 위주로 탔었는데 이 포르쉐 중에서도 이제 끝판왕인 911 그 중에서도 T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카레라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 그리고 현재는 1100고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한라산입니다. 그 한라산을 뚫고 들어가는 길이 바로 지금 제가 가고 있는 1100고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귀까지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귀가 살짝 멍멍해요. 멍멍합니다. 사실 오늘은 이게 차량을 4대를 탈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운전 가능한 차량은 2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황카님께 정말 양해를 구하고 저 이거 진짜 너무 타고 싶은데 타면 안 되냐 해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양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911을 타고 신은 홍씨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야, 이게 진짜 아무리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들어가 있더라도 모터스포츠 기반으로 만들어진 911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데일리카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서스펜션의 구조부터 그냥 주행감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서 오는 응답성이라든지 안정성, 또 이런 조향감, 피드백 이런 것들이 진짜 여타 다른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사뭇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1100고지를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와인딩 구간을 가고 있습니다. 요랬을 때 딱 핸들을 딱 틀잖아요. 그러면은 야, 얘는 이 스티어링의 기어비가 미쳤다. 그리고 무게감도 그렇고 이 적절한 밸런스의 조화를 이루면서 야, 차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이래서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든 게 바로 포르쉐들의 차량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탔었던 차량들 중에서 제가 진짜 재밌었던 아이오닉 6N이 있습니다. 물론 그 6N 같은 경우는 제가 트랙에서 주행을 했기 때문에 막 진짜 뭐 리버스 턴부터 해가지고 막 제로백 하고 막 진짜 막 난리를 했는데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부리지 않더라도 포르쉐는 일단 공도에서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리드카가 앞에 쭉 밟습니다. 근데 이렇게 엑셀레이터를 제가 지금 밟고 드라이버 모드도 심지어 노말입니다. 노말인데도 지금 7단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변속 타이밍, 기어비도 그냥 미쳐버렸는데 노말 모드인데도 이 정도 무게 배분을 가지고 있고 지금 또 이렇게 마침 또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가고 있는데 진짜 제가 너무 신나면은 말을 잘 못하잖아요. 어휘 구사력이 좀 떨어집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너무 신나서.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는 이 스티어링을 우측에 이렇게 다이얼 방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특히 포르쉐 브랜드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엔진의 이런 느낌도 달라지고 변속기라든지 스티어링의 응답성 그리고 에어 서스는 이제 차고 조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노면에서 대응이 좋은 거죠. 근데 저는 지금 노멀 모드인데도 그냥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여기서 제가 살짝 드라이브 모드로 바꿔볼게요. 오늘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인스트럭터님께서 이 PSM, 그러니까 요것만 끄지 않으신다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노멀 모드였고요.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를 딱 바꾸면 현재 스포츠 모드로 세팅이 되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느낌이 살짝 뭔가 달라졌어요. 여기서 딱 밟아줘야 되는데 오늘은 아주 고속으로는 달리지 못해서 이 911 카레라의 완전한 성능을 느끼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리 요철 구간
지금 스포츠 모드입니다. 보통 이렇게 500마력이 넘는 스포츠카라고 말할 수 있는 차량들 중에서 방금 구간 요철 진짜 솔직히 심했거든요. 근데 저러한 구간을 정밀하게 세팅을 해놔서 충격을 흡수하고 그런 안 좋은 피드백들을 운전자에게 최대한 배제해서 노력해 주려는 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이 포르쉐에 들어가는 서스펜션의 기술들도 타 브랜드의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노멀 모드로 바꾸니까 하체 세팅이 살짝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주 살짝. 근데 전반적으로 911 같은 경우는 파나메라든지 데일리 한 차량들보다 약간은 좀 매니아틱한 모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노멀 모드로 바꾸더라도 막 엄청나게 막 푹신하고 뭐 대형 세단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함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기본적으로 500마력이 넘는 달리는 차량들은 서스펜션 세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으로 달리게 되면 이 노면의 추정성이 좋아야 됩니다. 여기에 무게중심이라든지 이런 그립력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타고 있는 이 911 카레라 같은 경우는 달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편안하면서도 스포츠카에서 느낄 수 있는 이 노면의 피드백을 잘 읽어주는 그런 느낌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제주도에서 다양한 포르쉐 차량을 타는 이유도 있어요. 이 제주 올레 드라이브 행사가 왜 하냐면 이게 뭐 매년 한다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내년에 2026년에 바로 제주도, 제가 있는 제주도에 포르쉐 센터가, 서비스 센터가 생긴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서울 위주로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좀 지방에 계신 분들은 뭐 받으려면 탁송 맡겨야 되고 차 올려 보내야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시간이 많이 길어지잖아요. 특히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이게 배 탁송료는 상당히 비쌉니다. 이것도 차마다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대충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차량을 탁송을 하면은 이거 차마다 달라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대략 80만 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한번 했을 때 80만 원이 추가적으로 플러스로 붙는 거고 수리비는 별도기 때문에 이거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 사시는 포르쉐 오너분들은. 하지만 내년부터는 제주도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진짜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한국 시장에 포르쉐가 판매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승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올해 한 해만 국내에 포르쉐 차량이 8,000대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포르쉐 차량들은 억대를 호가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팔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진짜 이 한국인들의 포르쉐 사랑은 인증이 된 것 같아요. 아까와 다르게 지금은 거의 탄력 주행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보다 그냥 이 속도를 유지한 채로 가다 보니까 전방에 이 배터리 게이지가 금방 찼습니다. 거의 한 90% 정도가 차 있네요. 사실 자동차를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포르쉐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포인트에서 감명을 깊게 받고 어느 포인트에서 즐거워하고 어느 부분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아주 잘 알고 만든 브랜드가 포르쉐입니다. 대표적으로 포르쉐와 함께 뭐 폭스바겐 차량들도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슈퍼카라고 생각하는 브랜드, 그런 브랜드들도 보통 그렇죠. 하지만 뭐 슈퍼카라고 생각되는 브랜드들은 가격이 일단 넘사벽입니다. 특히 페라리나 뭐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2억으로 차 못 사요. 못 삽니다. 하지만 포르쉐 브랜드는 뭐 이것도 모델마다 다르긴 하지만 2억 정도면 그래도 살 수 있는 차량들이 많거든요. 특히 제 앞에 있는 마칸이 요번에 신형으로 이제 세대 변경이 되면서 일렉트릭 전동화 파워트레인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승기도 올려드렸잖아요. 저 차량 같은 경우는 1억대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기술력이 되니까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저도 돈 많이 벌어서 죽기 전에는 이 포르쉐, 이 엠블럼이 달린 차량을 한 번 정도는 타보는 게 소원이긴 합니다. 저는 참 드링크가 많죠. 이거 타면 저거 사고 싶고 저거 타면 저거 사고 싶고 돈 많이 벌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근데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해요. 차를 좋아하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차
차마다 특색과 장단점들이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진짜 그냥 다 갖고 싶어요, 진짜. 제가 다시 지금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바꿨는데요. 근데 이 포르쉐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서 느낄 수 있는 엔진음은 진짜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독특합니다. 약간 뭐 10기통이나 12기통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고 RPM의 느낌도 나면서 되게 특이해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데 정말 특이한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통수로만 따졌을 땐 6기통이 들어갑니다. 근데 뭔가 막 12기통의 사운드가 한 20% 정도 녹아져 있어요. 여태까지 못 들어봤던 음색입니다. 정말 진짜 이 음색만 똑 떼가고 싶다. 자, 이렇게 약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포르쉐 911 카레라 4 GTS 쿠페 차량을 탔습니다. 벌써 또 이제 차를 교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쉽기는 한데 잠깐의 짤막한 주행을 했을 때 제 소감은 911은 911이다. 사실 포르쉐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911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뭐 하이브리드 엔진 얹어져 있고 하더라도 911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전방에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보면은 제가 아까 스포츠 모드 막 밟았을 때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면은 다양하게 나오고요. 또 이게 포르쉐 하면은 요 5가지 클러스터가 메인이죠. 요거는 디지털 클러스터로 변경이 되면서 되게 다양하게 모드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방식이 요게 사실 기존 포르쉐 911을 생각했을 때 좀 아쉬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게 디지털 키를 딱 넣고 돌려야 됐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에 이렇게 멋이 없어지게 버튼 형식의 이런 걸로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조금 아쉽죠. 여러분, 지금 요 엔진룸은 아니고 얘는 리어 엔진 방식이기 때문에 엔진은 뒤에 있지만 얘는 지금 T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요 프런트, 그러니까 프렁크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400V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황 색깔로 고전압 시스템을 나타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되게 알차게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뭔가 정비사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하지만 내가 이 차량을 내돈내산한다면 뭔가 뿌듯할 것 같아요. 와, 진짜 알차다. 그리고 횡 강성을 위해서 이렇게 프레임바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차량이죠. 너무 예뻤는데 이 911 카레라 이 차량을 탔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운전을 하진 않았지만 방금 전까지 탔었던 차량이 바로 이 화이트 컬러의 차량입니다. 타이칸도 다양한 트림이 있는데 제가 동승했었던 차량은 터보 차량입니다. 이게 제로백이 2초대가 나오고요. 또 내연기관 환산 시에 700마력대의 힘을 발휘합니다. 사실 요즘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들이 전동화로 전환이 되면서 뭐 전기차에 있어서 마력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밟았을 때 가속력은 진짜 정말 짜릿합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 911이 가장 핫한데요. 911은 다들 이렇게 촬영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아무튼 그래서 두 번째로는 황카님이 운전을 하시는 요 타이칸 터보 차량을 탔었는데요. 제가 911을 먼저 시승한 다음에 타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얘가 지금 이게 에어소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스포츠카에 조금 더 목적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은 데일리카와 스포츠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맞출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하체의 서스펜션부터 세팅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타이칸의 승차감은 어떻다? 부드럽다입니다. 근데 또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꾸면 되게 또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잘 버텨줘서 고속에서의 직진 안정성도 굉장히 좋았고요. 또한 코너로 돌아 나갔을 때에도 정말 착착 감기는 짜릿한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승해볼 차량 중에서 가장 키가 크다고 볼 수 있는 마칸 일렉트릭은 방금 제가 탔었던 911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타이칸하고는 성능이 조금 다릅니다. 즉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주에서 느끼는 감정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짠! 드디어 마칸 일렉트릭 터보 차량을 타고 다시 도로로 나왔습니다. 사실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타본 상태입니다. 타본 상태예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제가 이 마칸 일렉트릭을 타봤는데 제가 사실 그 시승 행사에서는 전방의 차량이 너무
천천히 다녀가지고 제가 사실 요 마칸 일렉트릭의 성능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다라고 느껴졌었는데 오늘은 다행히 좀 약간 밟아봤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키가 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더라도 포르쉐라는 이 네임밸류가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도 DNA가 정말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조향 응답성이라든지 아니면 하체의 밸런스 요런 것들에 있어서 포르쉐의 DNA는 세그먼트라든지 혹은 생김새와 무방하게 동일하게 가져가구나 싶어요. 가장 비슷한 브랜드를 예시로 들자면은 그나마 대중적인 브랜드 중에서 BMW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MW 차량들도 적은 세그먼트든 아니면은 뭐 트림이 조금 낮은 차량이든 간에 하체 밸런스나 하체 기본기 세팅들은 그러니까 차이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타 브랜드와 비교하면은 그 갭이 크지가 않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포르쉐는 거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랄까? 확실히 차는 뭐다? Germany, made in Germany, Germany technology. 아무튼 저는 다시 또 이렇게 순수 전기차를 탔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다양한 브랜드들이 제조사들이 하이브리드도 내놓고 순수 전기차도 내놓지만 그 브랜드가 가지는 아이덴티티가 희석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포르쉐는 희석이 아예 안 됐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포르쉐는 내연기관이 훨씬 재밌습니다. 근데 진짜 다른 브랜드와 비교하자면 아주 조금 진짜 0.001 티끌이라도 조금이라도 이 DNA를 녹여내려고 노력은 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칸 일렉트릭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포르쉐 라인업 중에서 가장 엔트리급에 속합니다. 크기도 가장 작고 가격 진입 장벽이 가장 낮은 편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S 아니죠, 4S 아니죠, 터보 끝판왕 트림입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환산 시에 얘가 지금 얘도 한 580마력 되거든요. 일단 포르쉐는 기본적으로 뭐 GTS나 뭐 터보 뭐 이런 거 달려 있잖아요. 그냥 끝난다입니다. 끝난다요. 그래서 기본 트림하고 비교했을 때 출력의 차이가 굉장히 큰 브랜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하위 트림에서 느껴지는 좀 데일리하고 평온한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아쉬워요. 제가 지금 제주도 곳곳을 누비고 있잖아요. 근데 제 시야에서는 우측에 지금 이 동쪽에 바다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카메라를 이쪽으로 장착을 해놔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 제주도의 바람과 물결, 파도 소리 진짜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그래서 지금은 살짝 굽이진 도로긴 한데 여기가 해안가라서 고속으로 주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모드로 다니고 있었어요.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오프로드 모드까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얘는 키가 큰 SUV,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기 때문에 오프로드 모드를 뭐 파나메나라든지 아니면 타이칸 아니면 911에 없는 모드를 따로 넣어준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방직턱 넘었을 때 사실 얘가 아무리 엔트리급이다, 가격 진입 장벽이 가장 낮은 차다 하더라도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왜냐? 에어소스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고도로 발달된 서스펜션 기술이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 그게 지금 이 터보 차량 기준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본적인 서스펜션 하체 세팅 값이 편안해요. 편안한데 이게 다양한 노면 조건에서 편한 게 아니라 편하게 저속으로 또는 뭐 일반적인 시내 주행을 했을 때는 편안하게 달릴 수 있지만 나 지금 밟아야 되겠어 했을 때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탁탁 바꾸고 팍 밟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또 하체가 굉장히 쫀쫀하게 반응을 해주면서 무게중심도 안정적이고 이제 횡제어, 롤제어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해줍니다. 여기서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가 들어가면 더 좋아진다는 거죠. 야, 이거 나 화면에서 못 잡아서 너무 아쉽네. 아니 지금 제가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시켜뒀거든요. 근데 전방에 AR HUD가 미쳤어. 그냥 진짜 VR이야. 되게 입체적으로 3D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다양한 브랜드에서 HUD에 공을 많이 들이는데요. 가령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점선이나 실선이나 이런 것도 표시를 해주고 곡선로 구간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해주고 특히 테슬라 차량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좀 진보된 게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사람이고 오토바이고 뭐 애완견이고 다 보여주잖아요. 트럭인지 세단인지 SUV인지 뭔지 다 보여주는데 이 포르쉐 이거 AR HUD도 꽤나 완성도가
높습니다. 오늘은 이게 시승 행사다 보니까 제가 뭐 별도로 카메라를 따로 찍을 수가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 언제 한번 시승의 기회가 온다면은 좀 더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탔었던 차량 중에서 HUD만 봤을 때 완성도가 가장 비슷하다라고 느껴졌던 브랜드가 아우디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우디 A6 e-tron 스포트백 차량을 탔었죠. 그 차량도 순수 전기차에 가격도 1억이 좀 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마칸하고 포지션은 다르긴 하지만 뭔가 뭐 가격대부터 해가지고 퀄리티는 비슷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현재 제가 타고 있는 마칸 일렉트릭은 배터리가 71%가 차 있고요.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공조 시스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383km가 나옵니다. 마칸 일렉트릭은 100kW NCM 3원계의 배터리가 탑재가 돼서 국내 인증은 약 450km 그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게 공차 중량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2톤이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거운 중량 대비 괜찮은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특히나 터보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상시 4륜구동 시스템, 그러니까 싱글 모터가 아닌 듀얼 모터가 들어갑니다. 내연기관도 동일하긴 하지만 전기차에서는 뭐 듀얼 모터 시스템 뭐 주행 좋아요, 잘 나가니까. 근데 주행 가는 거리와 전비가 나빠진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근데 대신 100kW 엄청나게 용량이 큰 배터리가 들어가서 커버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배터리 제조사는 CATL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성산 쪽으로 왔습니다. 제주도를 동서남북으로 나눴을 때 저는 가장 좋아하는 동네가 바로 여기예요. 성산. 이쪽은 기암절벽이 상당히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자연 경관, 뷰가 끝내줘요. 진짜 제주도 오셨던 분들이라면은 여기 한 번쯤은 다 오셔봤을 것 같긴 합니다. 그만큼 자연경관이 진짜 예쁜 동네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마칸 일렉트릭까지 타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로 저 뒤에 앞에 있는 신형 3세대 파나메라입니다. 파나메라는 이제 황카님이 운전하시고 옆에서 제가 동승을 할 계획입니다. 자, 방금 전까지 제가 3세대 파나메라 GTS 차량을 동승을 했습니다. 오늘 타본 차량 중에서 기통수가 가장 많았거든요. 유일하게 8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야, 이 8기통 엔진은 그 저 RPM에서 고 RPM으로 쭉 치고 가면서 그때 다운시프트하고 업시프트 했을 때 느끼는 감성이 너무 진짜 짜릿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제가 직접 운전은 못 해봐서 살짝 아쉽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 지기까지 하루 종일 이 포르쉐 올레 드라이브 행사에서 정말 다양한 차종들을 타봤습니다. 가장 먼저 911, 제가 가장 타고 싶었었던 911 카레라 4 GTS부터 또 두 번째로는 타이칸 타봤고요. 세 번째는 마칸 일렉트릭, 마지막으로 3세대 저기 뒤에 있는 파나메라까지 총 4대의 차량을 타봤습니다. 근데 이게 조에 따라서 차량이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무튼 포르쉐는 무엇을 타든, 형태가 어떻든, 세그먼트가 어떻든, 어떠한 엔진을 가지고 있든, 전동화 파워트레인이든 순수 내연기관이든 하이브리드든 일단 운전자가 어떠한 포인트에서 감명을 받고 즐거워하고 재밌게 느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너무 짧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일 수가 있거든요. 너무 잠깐 타본 느낌이 들어서 아쉽기도 하지만 저는 그럼 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만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형 타이칸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